네, 발표에 수고해 주신 이안 아담스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지는 발표는 영국의 러프버러 유니버시티의 김태성 교수님께서 풍력을 이용한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태성입니다. Thank you, Mr. Chairman. And then it is a very pleasure to be here. Then good afternoon, ladies and gentlemen. My name is Taesung. I'm from Loughborough University from UK. I can see majority of people here are sitting are Korean. So of course I can also give my lecture in English, but I prefer to speak in Korean. Then of course, we have a very professional translator that will translate my presentation to you in English.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지금까지 이제 들으셨던 내용이랑은 좀 다른 내용의 발표인데요. 제가 이제 발표드릴 내용은 이제 윈터바인 시스템과 관련된 이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약간 좀 지금까지는 배를 하이드로젠을 쓸 거냐 아니면 이제 대체 연료를 이용해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그린하우스 가스 에미션을 이제 이룰 거냐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제 저는 이제 풍력 발전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CO2를 줄이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예를 들면 하이드로젠 플랜트를 그러니까 far offshore에다가 만들어서 하면 좋을까 이제 그런 내용을 줄 수 있는 약간 좀 커넥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제가 메인으로 드릴 말씀은 이제 제가 예전에 좀 연구를 했었던 10메가와트짜리 10메가와트 크기의 이제 풍력 발전기를 텐션 렉 플랫폼이라는 그 플로터를 이용을 해서 설계를 하였는데 이제 그거와 관련돼서 이제 풀 스케일로 테스트를 저희가 할 수 없으니까 1:60 스케일로 이제 스케일 다운해서 이제 스터디를 한 내용을 가지고 좀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에 현존하는 부유식 풍력 발전 단지가 있습니다. 그 스코틀랜드의 하이윈드 플로팅 윈드 팜이라고 그래서 6메가와트짜리 풍력 발전기가 스파보이 타입의 부유체 설치가 돼서 총 5개의 이제 부유식 풍력 발전기가 이제 인스톨돼서 오퍼레이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발전량은 30메가와트 단지 사이즈가 되겠고요. 이제 이 부유체가 설치되어 있는 이 스코틀랜드의 바다의 깊이는 95에서 한 12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동해나 이제 제주도에 가면 조금만 멀리 나가면 이제 바다 깊이가 한 120m에서 150m, 더 심한 데는 200m 이상 되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이제 부유식 풍력 발전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부산에서도 이런 쪽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부유식 풍력 발전 시스템 자체의 마켓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만큼 많냐? 이제 이런 거에 또 관심이 많으실 텐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부유식 풍력 발전 시스템만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마켓으로 나가기에는 기존에 있는 온쇼어랑 오프쇼어 윈터바인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유럽의 북해 지역은 워터 뎁이 아무리 깊어도 50, 60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버튼 픽스드 타입의 그 오프쇼어 윈터바인 시스템을 이용을 해도 충분히 필요한 양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나 중국, 그다음에 일본, 그리고 이제 다른 아시아 지역, 그다음에 미국 이런 나라에서는 조금만 멀리 나가면 이제 워터 뎁이 100m 이상이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버튼 픽스 타입은 이제 그렇게 레커멘더블 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부유식 풍력 발전 시스템을 많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전에 보여드린 그 스코틀랜드에서 30메가와트짜리를 포함을 해서 지금 현재 유럽에서 지금 계획되고 있는 2023년까지 계획되고 있는 이제 발전 단지 용량이 이 정도 되고요. 이제 저희가 이스티메이션 했을 때 아시아 지역에서 약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일본까지 포함해서 한 4기가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이제 유럽 지역에서는 이제 더 나아가서 한 6기가와트, 이건 4기가와트예요. 제가 아까 4메가라고 했던 것 같아요. 4기가와트고 6기가와트도 이제 유럽에서 저희가 이스티메이트 마켓 사이즈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미국에서도 한 2기가 정도 이제 고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맞춰서 이제 많은 연구들이 좀 수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제 부유식 풍력 발전 시스템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수행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아까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마켓 사이즈도 그렇게 크지 않고 이제 과연 우리가 부유식 풍력 발전 시스템이 이제 조선하시는 분들은 뭐 조선이라고 해야 되나 그 옵쇼어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우리가 뭐 이미 해양 플랜트도 많이 지어봤고 뭐 이런 기술은 다 축적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보고 계시는 그리고 이제 제안하고 있는 옵쇼어 플랫폼 자체도 그러니까 플로팅 플랫폼 자체도 흔히 다 그 오일 앤 가스 인더스트리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제 그런 플랫폼이랑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이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녹록하진 않거든요. 이게 오일 앤 가스에서는 한 번 유전이나 가스를 이제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스팟만 찾으면 엄청난 많은 양의 돈을 들여서 케이펙을 들여서 발전 이거를 익스트랙션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놓으면 뭐 10년, 20년, 30년 동안 계속 뽑아내서 팔면 이제 코스트 이펙티브가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좀 이제 그걸 이제 오버 디자인을 하더라도 예를 들면 뭐 300m가 돼도 뭐 TLP 타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콘크리트 베이스 그러니까 그래비티 베이스드 콘크리트로 파운데이션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이제 풍력 발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오버 디자인을 하게 되면 이제 에너지 단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이제 최적화된 시스템을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더 많은 연구가 수행이 돼야 되는데 뭐 불행히도 아직까지는 V식 풍력 발전 시스템에 대해서 이렇게 수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고 제가 지금 영국 대학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이제 영국으로 가기 전에 이제 덴마크 공과대학에서 제가 한 10년간 일을 했었는데 이제 그동안 저랑 이제 제 동료들이랑 함께 이제 다양한 형태의 부유체 타입에 대한 연구들을 수행을 해왔었는데요. 뭐 이제 주로 TLP 타입이랑 그다음에 뭐 트리플 스파 그다음에 테트라 스파라고 이제 좀 새로운 개념의 이제 그 세미 서브머시블 반잠수함식 이제 부유체에 대한 연구들을 계속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뭐 많은 부분을 제가 다룰 건 아니고요. 제가 2017년도에 그 에너지기술연구원이랑 함께 이 TLP 타입에 대한 연구를 수행을 좀 했었는데 뭐 이미 이 연구를 통해서 뭐 많은 부분을 저희가 실험을 통해서 그리고 수치 해석 모델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연구를 했었는데 지금 제가 오늘 공유를 해드릴 부분은 여러 가지 그 다이나믹 비헤이비어 중에서도 이제 컨트롤러를 어떻게 설계를 하고 이제 컨트롤러를 어떻게 튜닝을 해야지만 전체 V식 풍력 발전 시스템과 연계가 될 건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좀 저희가 재밌는 결과를 얻은 게 있어서 이제 그거와 관련된 결과를 좀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제 저희가 제작한 1대 60 스케일의 이제 V식 풍력 발전기를 어셈블 하고 난 다음에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제 대부분의 부유체가 이제 물 속에 잠겨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지금 이렇게 팬 나무 목재 형태로 되어 있는 이 녀석이 그 바람을 만들어주는 윈드 메이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 이 패널들이 이제 웨이브를 제너레이션하는 웨이브 메이커가 되겠습니다. 보통 부유식 풍력 발전 시스템을 스케일 다운 할 때는 약간 좀 피지컬리 이렇게 스트레이트포워드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부유체는 하이드로다이나믹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스케일링을 할 때 그 플루이드 넘버를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이제 풍력 발전 시스템만 봤을 때는 이제 에어다이나믹스가 주기 때문에 레이놀즈 넘버를 이용해서 스케일링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레이놀즈 넘버랑 플루이드 넘버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스케일링 팩터나 스케일링 메서드가 없기 때문에 이제 둘 중에 저희가 원하는 게 뭐냐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제 보려고 하는 부분이 하이드로다이나믹스 부분의 전체 시스템의 리스폰스다. 그렇게 되면 프리드 넘버를 이용해서 스케일링 다운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 다이나믹스가 나오게끔 다시 제작을 해줘야 됩니다. 반대로 내가 관심 있는 부분이 에어다이나믹스 부분이다. 그러니까 풍력 발전기 디자인한 풍력 발전기 시스템에 대한 퍼포먼스를 보고 싶다. 그러면 레이놀즈 넘버를 이용해서 스케일링 다운을 해줘서 풍력 발전기 시스템 자체는 그대로 성능을 유지하게끔 해주고 이제 하이드로다이나믹스는 이제 다른 식으로 다시 재설계를 통해서 이제 원하는 모션이 나오게끔 해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저희는 이 연구에서 전체 시스템의 다이나믹스를 보고 싶었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컨트롤러 로직에 대해서 어떠한 다이나믹스 비헤이비어가 일어나는지를 보고 싶었기 때문에 프리 넘버를 이용해서 스케일링을 해주고 그 공기역학적으로 중요한 블레이드는 플루이드 넘버를 이용했기 때문에 스케일링 다운이 다이렉트리
그 컨버지를 하지 않으니까 이제 블레이드를 재설계를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thrust가 나오게끔 블레이드를 다시 설계를 해서 1대 60 스케일의 전체 시스템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험을 통해서 저희가 보고 싶은 현상들이 되게 많은데, 물론 뭐 긴 시간 동안 여러 가지 테스트 케이스들을 저희가 다 커버링하면 제일 좋겠지만 뭐 시간적인 그리고 물리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택한 거는 2D regular wave와 2D irregular wave, 2D focused wave가 생겼을 때, 그 다음에 바람과 웨이브가 얼라인 됐을 경우와 30도의 정도의 각도를 두고 미스 얼라인 됐을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웨이브가 이제 2D가 아니고 3D일 경우에 이제 어떠한 임팩트가 있는지에 대해서 보려고 다음과 같이 environmental 케이스들을 정해서 실험을 수행을 했고요. 저희가 보고 싶었던 환경 조건들은 크게 이제 네 가지로 선택을 해서 실험을 수행을 했는데, 이제 한 가지는 풍황이 되게 낮을 때,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맞는 웨이브 컨디션, 그러니까 웨이브 하이트과 significant 웨이브 하이트가 이제 그 타임이 이제 그 바람 속도에 맞는 조건들을 선택을 해서 EC3 Environmental Condition Number 3라고 디파인을 하였고요. EC5는 풍력 발전기가 어느 바람 속도 이상이 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파워를 더 많이 제너레이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멈춘 다음에 이제 컨스턴트하게 파워를 제너레이션 하거든요. 이제 그걸 rated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rated wind speed에 대해서 한 포인트를 잡았고, 이제 EC6랑 EC8은 되게 이제 높은 풍황 속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연구를 수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전체 시스템의 리스폰스를 보고 싶었던 거기 때문에 이제 수많은 센서들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모션 트래킹을 하기 위해서 퀄리시스라는 모션 트래킹 시스템을 사용을 하였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볼들이 여기 어태치가 되어 있고, 여기 카메라가 레졸루션이 잘 안 좋아서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카메라가 여기 한 대, 여기 한 대, 이제 두 대가 이 볼들을 측정을 해서 어떻게 모션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트래킹을 하였고,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클라임핑 돼 있는 녀석들이 다 웨이브 게이지입니다. 그래서 웨이브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시간에 따라서 이제 그거에 대한 측정을 하였고, 이제 텐션 렉 플랫폼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모어링 케이블의 텐션을 측정하는 거라서 이제 G 게이지를 써서 이제 각각의 모어링 케이블에 걸리는 텐션들을 측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본 연구에서는 컨트롤러에 대한 스터디를 하는 거다 보니까 여기 이제 서브 모터를 달아갖고 이제 전체 블레이드를 이제 움직여주는 그런 컨트롤 로직에 대해서 연결이 돼서 이제 전체 블레이드를 돌려주는 목적으로 이렇게 서브 모터를 사용을 하였고, 이 서브 모터는 이제 저희가 고려했던 케이스 중에서 이제 픽스드 로테이션 스피드를 우리가 컨트롤했을 때 전체 다이나믹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제 여기 모터를 또 하나 심어놓고 측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타워 탑에 스트레인 게이지랑 엑셀로미터를 달았고, 타워 바텀에도 하나 스트레인 게이지랑 엑셀로미터를 달아서 전체 걸리는 하중에 대한 연구도 수행을 하였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실험을 수행하기 앞서서 그럼 저희가 지금 제너레이션하는 풍황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이제 다음에 저희가 이걸 수치적으로든 아니면 물리적으로든 이제 해석을 할 때 이제 인풋 값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제작한 윈드 제너레이터에서 발생하는 이제 풍황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를 측정을 해본 결과 최대 풍속이 한 2.2m/s가 되고 터뷸런스 인텐시티가 약 3.5%의 터뷸런스 인텐시티가 이제 제너레이션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희가 고려하고 있는 C 스테이트 자체가 이제 4개의 다른 C 스테이트를 고려하다 보니까 이제 원하는 C 스테이트의 스펙트럼이 나오게끔 저희가 그 웨이브 메이커에다가 이제 그런 인풋 값을 줘야 되니까 이제 저희가 원하는 이제 C 스테이트의 프리퀀시를 정확히 캡처할 수 있는지 각각 environmental 컨디션에 대해서 C 스테이트 3, 5, 6, 8에 대한 저희가 이제 타겟 스펙트럼과 저희가 실제로 제너레이션 했을 때 스펙트럼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뭐 잘 맞더라. 그래서 이제 이러한 스펙트럼이 나오게끔 이제 웨이브 메이커를 이용을 해서 이제 저희가 원하는 웨이브를 제너레이션 했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특히 로터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녀석은 이제 thrust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thrust가 나와야 전체 시스템을 움직이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주거든요. 에어다이나믹스에서는. 물론 V식 풍력 발전기에서는 가장 도미넌트한 인풋 포스가 웨이브 포스입니다. 좀 이따가 이제 제가 결과를 보여드리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도미넌트한 프리퀀시는 웨이브 프리퀀시랑 거의 도미넌트, 그러니까 그 코인사이드 한데요. 다른 웨이브
웨이브 포스 말고 이제 로터가 돌면서 발생시키는 thrust force가 전체 시스템에서 이제 aerodynamically 그 driven하는 force이기 때문에 이제 정확하게 이제 thrust force가 나오게끔 이제 피치 셋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피치 세팅을 통해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피치는 이제 조선에서 말씀하시는 게 피칭 모션은 아니고 이제 블레이드에 이 어태치드한 이 각을 이제 피치 앵글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이드를 어떻게 이거를 그러니까 앵글 버텍이 어떻게 디스트리뷰션하게끔 블레이드를 설치를 하냐에 따라서 이제 thrust 값이 바뀌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원하는 thrust 그게 이제 블루 라인인데 이 라인이 나오게끔 되는 이제 피치 셋업을 찾아서 이제 그 thrust가 나오게끔 실험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수채석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전체 내추럴 프리퀀시랑 이제 댐핑 값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3D 케이스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그 값들을 찾아냈고요. 이제 단 이제 히브 프리퀀시는 저희가 이제 브래켓을 쳐놨는데 그 이유는 이제 그 텐션 렉 TLP 텐션 렉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제 텐션이 너무 짱짱하게 딱 그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히브 방향으로 익사이테이션 하는데 이제 좀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제 너무 프리퀀시 자체가 컸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틀렸을 거라고 가정을 해서 이제 브래켓을 쳤고 저희가 나중에 이제 수채석 해봤더니 이제 히브 프리퀀시가 한 5Hz 정도 나오는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몇 가지 동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이제 저희가 이러한 셋업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실험을 수행을 해 보았는데요. 이제 첫 번째 저희가 수행했던 것들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EC3, EC5, EC6, EC8 이게 이제 각각 다른 그 environmental condition 조건에 대해서 다 수행을 똑같이 하였는데 지금 이제 제가 보여드릴 결과는 그 C state number 5 이게 이제 아까 전에도 그 environmental condition number 5 이게 이제 그 rated wind speed 인 경우이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제 레귤러 웨이브를 제너레이션을 한 실험 결과를 보여드릴 건데 처음에는 웨이브만 있을 때를 보여드릴 겁니다. 이제 이 이유는 저희가 이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수채석 모델 수채석도 이제 같이 수행을 할 건데 이제 코드 밸리데이션용으로 가장 간단하고 가장 그 피지컬 인스티튜션 할 수 있는 케이스가 이게 웨이브 온리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제 이 케이스에 대해서 실험을 수행을 하였고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바람은 불지 않고 이제 웨이브 메이커가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 오퍼레이션 프리퀀시가 나오게끔 이제 레귤러하게 웨이브를 보내줬을 때 이 전체 이 풍력 발전기에 걸리는 리스판스가 뭔지 그리고 이 카메라 두 대를 통해서 이제 이 모션 트래킹을 통해 갖고 이 시스템이 어떻게 리스판스를 하는지를 이제 보았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웨이브랑 윈드를 동시에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전체 이제 시스템 리스판스가 어떻게 되는지 결국 이것도 아직 irregular wave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좀 간단한 형태의 실험들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EC3, 5, 6, 8에 대해서 다 수행을 하였고 지금 이제 보여드린 이 케이스는 이제 EC5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 이제 얻어진 결과들을 비교를 한 내용인데요. 이거는 이제 surge, 그다음에 heave, 그다음에 top acceleration. 이거는 이제 first mooring 케이블의 텐션을 측정을 해봤습니다. 이제 first mooring 케이블이라고 하면 이제 스폭 자체가 바람 방향으로 향해져 있는 이 녀석이 1번 스폭이고 2번, 3번 이렇게 이제 번호를 저희가 정했는데요. 이제 1번 스폭에 걸리는 텐션에 대해서 이제 측정을 좀 해봤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응답, 이 surge 응답 자체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웨이브만 보냈을 때 그 웨이브 프리퀀시와 동일하게 이렇게 surge 모션이 0을 기점으로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거의 expected한 결과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윈드를 불어서, 그러니까 바람을 불어서 이제 이 로터가 회전하기 시작하면 이 전체 주기는 그러니까 프리퀀시는 똑같은데 매그니튜드 거의 똑같고 이게 전체 레벨 자체가 리프트 업 된 걸 볼 수 있거든요. 이제 이거는 트러스트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전체 시스템 자체가 이제 뒤로 이렇게 밀려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터 자체가 돌면서 발생하는 트러스트가 이제 전체 시스템을 이제 뒤로 당겨주는 경향이 되겠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무어링 케이블, 특히 이제 1번 무어링 케이블, 이제 바람 쪽을 향하고 있는 그 스폭에 연결되어 있는 모어링 케이블의 텐션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제 첫 번째 모어링 케이블의 그 리스판스인데요. 이것도 아까 전에 요 서지 모션과 비슷하게 이제 리프트 업 된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저희가 나셀 탑에 그러니까 나셀 뭐 여기서는 이제 타워 탑이 되겠죠. 타워 탑에서의 엑셀레이션에 대해서도 비교를 했고 이게 이제 타임 도메인에 대한 결과고 이게 프리퀀시 도메인에 대한 결과인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세 가지 다른 이제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전체 리스폰스가 어떻게 되는지 과연 우리가 이 풍력 발전기 시스템에서 컨트롤러를 사용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컨트롤러는 풍력 발전기에 적용되는 컨트롤러입니다. 이제 전체 이제 풍력 발전기 피치를 제어할 수 있는 컨트롤러인데 이제 그거를 온쇼어 컨트롤러라고 하면 보통 이제 풍력 발전기가 육상에 꽂혔을 때 사용하는 방법을 썼을 경우와 이걸 이제 새로 이제 V식 풍력 발전기에 적용을 했을 때 이제 어떠한 리스폰스가 있는지를 이제 비교를 해본 거고요. 이게 보시면 대부분의 모든 저희가 이제 관심 있게 본 디그리 오브 프리덤에서 가장 도미넌트한 것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웨이브 프리퀀시가 되겠습니다. 이게 한 1.06 Hz, 그러니까 1.06 Hz 정도 되는데요. 이게 웨이브 프리퀀시고 이제 나머지들도 모든 모션들이 이 웨이브 프리퀀시랑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단 저희가 이제 서지 모션에서 온쇼어 컨트롤을 사용을 했을 때는 이게 지금 여기 픽이 하나가 더 보이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서지 내추럴 프리퀀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온쇼어 컨트롤러를 적용을 하게 되면 이제 서브 하모닉 효과 때문에 이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서지 모션도 익사이테이션 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어링 케이블의 텐션을 보시면 타임 도메인에서도 아시 보실 수가 있지만 이 빨간색이 이제 온쇼어 컨트롤러를 사용했을 경우인데 이제 픽 자체의 매그니튜드도 기존에 이제 오프쇼어 컨트롤러를 사용했을 때보다 약 7% 정도 더 많은 하중이 걸린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다른 결과들도 몇 가지를 더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이제 회전하는 회전수에 대한 결과고요. 이건 이제 피치 모션이 블레이드 피치 모션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블레이드 피치 모션도 온쇼어 컨트롤을 사용하면 되게 라피드하게 변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피치 베어링에 대한 하중도 되게 엄청나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시스템에서 이제 그 피치 베어링의 페일리어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irregular wave case에 대한 건데요. irregular wave case도 regular wave case와 유사하게 온쇼어 컨트롤을 사용해서 다이나믹스를 보게 되면 이제 저희가 고려했던 앞에서 이제 regular wave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surge motion에서도 픽 자체가 훨씬 더 디스팅크하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었고, 그다음에 나셀 탑과 이제 텐션에서도 훨씬 더 많은 양의 하중이 걸리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이제 피치 앵글도 더 많은 베리에이션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로테이션 스피드의 플럭슈에이션도 크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원하는 파워 양도 그 보장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슬라이드가 한 2개 정도 남았는데요. 이건 이제 포커스드 웨이브가 왔을 때, 예를 들면 엄청나게 이제 큰 웨이브가 풍력 발전 시스템에 다가오게 되면 거의 이제 슬래밍처럼 풍력 발전기 타워를 쳐버리게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가끔은 풍력 발전기 시스템을 셧다운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럼 풍력 발전기 시스템을 셧다운을 해야 되는데 엄청나게 큰 파도가 몰아쳐 오면 그럼 이걸 과연 언제 셧다운을 해야 되느냐? 이게 풍력 발전 시스템에 그러니까 풍력 발전기 시스템에 이 큰 웨이브가 오기 전에 셧다운을 해야 되느냐, 오고 난 다음에 셧다운을 해야 되냐, 아니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셧다운을 해야 되냐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관심 있게 보려고 이제 3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셧다운이 이 웨이브가 이 전체 타워 시스템을 치기 바로 직전에 셔링다운을 한 케이스와 이 웨이브가 딱 쳤을 때, 그 다음에 이 웨이브가 치고 나갔을 때 이 3가지의 다른 타임 스텝을 가지고 실험을 수행을 해봤고요. 이제 그 결과 저희가 이제 그 내린 결론은 가장 워스트한 케이스는 웨이브가 바로 앞에서, 그러니까 풍력 발전기 오기 바로 앞에서 셧다운을 했을 때 가장 워스트한 서지 모션이 생긴다는 거 알아냈습니다. 뭐 이것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다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엄청나게 큰 웨이브가 오게 되면 웨이브의 픽이 어프로칭하기 전에 엄청나게 이제 큰 밸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그 밸리 때문에 전체적인 그 풍력 발전기 시스템 자체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좀 숙여지게 됩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스러스트는 이게 로터가 이제 회전하게 되면 이 뒤쪽 방향으로 스러스트가 발생을 해서 뒤로 잡아당겨주고 있는데 이제 동시에 밸리 때문에 그 전체 시스템이 앞으로 쏟아져 가고 있는데 이 스러스트까지 딱 없애버리게 되면 더 많은 포스로 앞으로 이제 넘어지는 현상을 발생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저희가 지금 고려했던 시스템 자체는 TLP이기 때문에
피칭 모션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지 모션이 되게 도미넌트한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그 말은 만약에 저희가 세미 서브머시블이나 이제 다른 스파보이 형태의 플로터를 이용을 해서 동일한 실험을 했다면 이제 엄청난 양의 피칭 모션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셧다운은 다 웨이브가 지나간 다음에 단 스트럭처 자체가 그 웨이브를 다 홀드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것은 그 큰 웨이브가 지나간 다음에 셧다운하는 게 낫다. 이제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뭐 시간이 제가 너무 많이 쓴 관계로 이제 뭐 컨클루전은 뭐 여태까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의 서머리가 되겠고요.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V식 풍력 발전 시스템은 아까 전에도 초반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딥 워터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멀리 나가야 됩니다. 이제 멀리 나간다는 말은 코스트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는 말이 되겠죠. 이게 뭐 컨스트럭션 코스트도 있지만 또 가장 큰 코스트가 이제 케이블 코스트거든요. 이제 엄청나게 먼 바다에서 육지로 이제 전력을 송전하다 보면 로스도 많을 거고 이제 케이블 코스트도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겁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전기들을 다 트랜스포트를 해야 되느냐? 이제 이거는 약간 좀 퀘스천어블한 거죠. 근데 요즘에 이제 수소 쪽으로 관심들이 많으시고 이제 그 배에다가도 이제 수소를 이용한 뭐 퓨어셀을 이용하는 연구들을 많이 수행을 하고 계신데 뭐 이런 논의들이 다른 데서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했을 때 그리고 제가 다른 동료들이랑 얘기했을 때도 이제 V식 풍력 발전 단지가 연해가 아니고 진짜 먼 바다로 나가게 된다면 이걸 굳이 그리드 케이블을 이용해서 육지까지 끌어올 게 아니라 그 자체에 아니면 그 주변에 수소 발전소를 아니면 변전소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부유식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주유하는 것처럼 자동차들이 들어와서 주유하고 가는 것처럼 이제 그런 그 윈드팜이 그런 그 하이드로진 파워 플랜트랑 아주 먼 바다에 그리고 단 배들이 주로 운항되는 그 패세지에 개발이 된다면 배들이 엄청난 양의 수소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그 정도까지 가고 거기서 다시 충전을 해서 가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코스트 측면에서도 훨씬 베네핏이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뭐 혹시 이제 그런 쪽으로도 관심이 있으시거나 그런 쪽에 연구를 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면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V식 풍력 발전 단지 설계나 이제 전체 시스템 리스폰스에 대해서 그 연구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같이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